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선택의 순간에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건요. 기회비용은 돈보다 시간과 가능성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1시간. 그 시간의 기회비용은 휴식이 아니라 어쩌면 배움이었고 기회였고 미래의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냐가 아니라 이 선택으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입니다.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가 아니라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누적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주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잃고 얻는 것을 따져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그 내면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삶의 방향을 좀 정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선택이든 기회비용은 존재하니까요. 먼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의를 조금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을 안 쓴 돈 정도로 생각을 하죠. 이해는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회비용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계산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퇴근 후 매일 3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기회비용은 뭘까요? 그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었고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투자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기회비용은 영원이 아니라 미래 소득과 인생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속도를 의미하는 거요. 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만 원짜리 소비에 기회비용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 돈을 투자했을 때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끼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큰 선택을 피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이 선택으로 내가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과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고 선택의 방향을 쉽게 설정해 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잃었을 때 위로 삼아서 이런 말 쉽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라는 이런 말들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전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복구가 안 된다. 경제학에서는 선택의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기회비용이 돈보다 시간에서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고 해서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봤다는 감각이 없죠. 하지만 그 하루의 기회비용은 어쩌면 배움이었고 성장이었고 미래의 가능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처럼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돌아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기회비용은 항상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생의 격차는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시간을 어떤 선택에 썼느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기회비용을 안다는 건 시간을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회비용을 지금 당장 선택하는 행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선택을 조금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하거나 임팩트 없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한 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돈 말고요.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선택하지 말고 시간에 초점을 둬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꼭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값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봅니다. 3만원, 10만원, 그 이상도 있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건 절반의 가격일 뿐이라는 거죠.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은 현금과 미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소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0만원 썼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두고 굴렸다면 그 10만원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불한 것은 현금 10만원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미래의 가능성이죠. 흥미로운 건 이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봤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언제나 쉽고 후회는 늘 한참 늦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의 본질은 지금의 만족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일부를 현재로 당겨 쓰는 선택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 물건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선택으로 내가 포기한 미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소비는 충동이 아니라 사고와 판단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의 기준이 바뀌면 가장 달라지는 건 속도죠. 충동에 의해 소비할 때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소비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죠. 그 멈춤 속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면 안 될까라는 것들의 같은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질이 쌓이면 우리는 돈을 쓰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시간과 물건에만 있는 게 또 아니죠. 투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투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투자로 인해서 되었으니까 크게 투자는 위험한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아, 더 안전한 거야 라고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문장에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인데요. 선택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고 했죠. 무언가를 하면 위험이 생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종류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들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도 그대로고 숫자도 안정적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시간이 계속 흐르고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조금씩 줄어들죠. 즉 투자를 안 한다는 선택의 기회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가능성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고 확실하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지기 위한 질문은 투자가 위험한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선택의 기회비용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수익을 보장받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시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차이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누가 딴다고 하냐, 다 잃고 깡통 찰 수도 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시간을 오히려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개 공통점은 투자를 도박으로 본다는 겁니다. 도박은 결과가 통제되지 못합니다. 투자는 확률과 시간을 관리하는 행위죠. 깡통 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했다가 아니라 몰아서 했고 모르고 했고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이론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비용은 또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는데요. 인문학과 경제학을 좀 함께 놓고 보면 이 질문은 생각보다 좀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라는 질문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시간을 함께 쓰는 사람은 전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 우리가 듣는 언어가 좀 달라지고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놀 거냐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요. 성장은 특별한 것이 되어버리고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게 사고의 평균값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기회비용은 헤어짐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인생 가능성을 포기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쓰는지는 사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고요.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비용에 대한 최종 질문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으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의 편안함 뒤에 가려진 미래를 보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택조차 하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질문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대신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충동을 판단으로 바꾸고요. 내가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시간을 방치가 아닌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고의 습관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인생의 선택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기회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생이 어떻게 항상 득만 보면서 살겠습니까? 손해도 볼 때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하는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의 어떤 깊은 내면을 좀 바라보자. 그 흐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